기온이 벼랑간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 날씨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건강들 참 각별히 더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온 지구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정은이의 자맹 행보가 20일 만에 사진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뒤를 이은 후속 이야기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김정은이가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그러한 여론들이 완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지만 대세가 김정은은 분명히 건재하다라는 쪽으로 판단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널 24K에서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물론 김정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처지에서 불확실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싶어서 일체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새 진행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 참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몇 가지 들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김정은이의 자맹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본질에는 주목할 생각을 안 하고 쓸데없는 껍데기 얘기. 이게 진짜 사진이냐 아니냐. 물론 김정은이가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계무샤 세워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한다면 그것도 밝혀지긴 해야 될 얘기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모두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과연 이 한반도의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좀 더 해줘야 될 걸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 의심을 갖느냐. 김정은이가 비료공장 준공식에 나타난 사건은 사실 지금과 같은 정보망, 정보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건 미국 정부건 간에. 지금 미국의 정찰위성, 우리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찰위성은 지상에 있는 골프공까지를 관찰한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비행체들 이것은 터키에서 특정한 인사 한 사람을 정확히 찍어서 암살할 정도의 그러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중이 동원되고 거창하게 치러진 비료공장 준공식은 왜 몰랐죠?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평양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의 대사관이 존재하고 그들의 정보 인력이 존재하죠. 도감청이 가능한 미국의 정보력 가지고 그걸 몰랐다? 거기에 갈 거라는 건 몰랐고 거기에 참석해서 한참 진행이 된 상황도 몰랐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정확히 다 안다. 전 세계가 다 뭐 유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안다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 몰랐죠? 그러면 세 가지의 가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 이 사진이 실제가 아니거나 북측에서 보도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대한민국 정부건 미국 정부건 간에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 정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마지막으로 둘 중에 누구라도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교류가 되지 않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굳이 추가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을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거나 발표해서는 안 되는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의 정보망이 이렇게 들끓었고 그것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는데 솔직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셋 중에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사태를 우리는 정확히 주목해야 한다. 만일 그 세 가지 사건 말하자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둘 다 미국이나 우리 몰랐거나
둘이 정보 교류가 안 돼서 몰랐거나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 정보력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갖춰지고 있는 국방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분히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만일에 북측에 유사 사태가 있는데 우리가 몰랐다면, 그리고 지금도 모르는 속에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단 하나, 어떤 시기에 어떤 도전이 있어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국방력, 그것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는 것이어야 할 텐데,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부는 그렇습니까? 김정은이 나타난 다음 날 북측에서 날아온 총알이 우리의 GP를 타격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상황 분석, 정보 분석할 시간도 아직 안 됐을 텐데 서둘러서 국방부에서는 실수인 것 같다. 이건 저쪽에서 사격 실수인 것 같다. 아니 왜 그렇게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저쪽에 변명을 앞장서서 해줘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우리가 총탄을 맞았다면 우리는 저쪽에다 대고 이거는 협정 위반이다, 도발하는 거냐라고 분명히 따졌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자, 강구하자 이렇게 압박하고 나갔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변명은 그쪽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판단되면 그때 가서 이번은 양해하지만 또다시 이런 건 실수라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게 상식이고 정상적인 국방의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서 국방부를 질타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 이전에 보여준 국방부와 우리 국군의 자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현재 GP를 막 철거를 했고 사단을 몇 개씩 줄였고 이렇게 하드웨어를 붕괴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축소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소프트웨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연일 각종 매체에 뜨겁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군 장병이 성추행을 하지 않나, 하극상을 하질 않나, 장군들 회의를 영광급 장교가 도청을 하질 않나,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질 않나, 심지어는 제주에 있는 해군 부대는 민간인이 마구 들어가도 경비 세력이 알질 못했죠.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시청자들께서 보시는 이 사진은 제주도의 한 주민이 채널 24K에 제보를 해온 사진입니다. 태극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들여다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군부대는 기강이 회의할 대로 회의해줬고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잡스러운 범죄가 다 일어나는 범죄의 소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국방행정이었다면 이런 사건 한두 개만 가지고도 국방부 장관이 10번도 더 해임됐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국방부 장관님은 그렇게 꿋꿋하게 건재하신 건지. 사실 이 정도 사태가 되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무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쪽은 깜깜이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정보력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국방마저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정말 안심하고 발 뻗고 밤에 잠을 자도 되는 겁니까? 북쪽에서 총알이 날아왔어요. 그게 만일 그쪽에서 우리 국방부가 해명한 것처럼 사고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북쪽의 내부에 권력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한 세력이 고의적으로 도발을 먼저 감행하기 위해서 벌였던 첫 번째 증상이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만일 북쪽에서 그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실수야 하고 덮고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러한 김정은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에서는 부지런히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북측과 빨리 경제협력을 해서 우리의 행보를 추진 빨리 해야 된다. 철도를 빨리 깔고 관광 방문을 허용해야 하고 미국이 뭐라고 그러건 상관없는 자세입니다.
국제공조, 유엔에서 정한 국제공조인데 그거조차도 별로 개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주목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북측과 지금 집권 세력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교류의 내용, 철도를 깔고 하는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 그룹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북측과 사업을 계속하려면 북측이 회계에 있어서나 경영에 있어서나 교섭의 논리에 있어서나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쫓아와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대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국제 표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요. 그런데 저쪽은 저렇게 깜깜이고 비정상 국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정부가 그 기업들의 신용을 무슨 수로 보장해 주겠습니까? 만일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국제적인 제재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보호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채널 24K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은 고사하고 국회 내에서는 또다시 내부 총질들 하기 바쁩니다. 북쪽에서 넘어와서 남쪽에서 국회의원이 된 일부 인사가 이 사태에 대한 자기 견해 좀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들의 발언이 적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그들이 어떤 위원회에는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질과 양이 서로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국회의원 보고 너는 그거 할 수 있어 없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무슨 근거로? 아니 전 세계가 오보를 내는 판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을 가미해서 의견을 낸 게 뭐가 왜 잘못인 건데요? 그렇게 공격하는 의원들은 얼마나 뭐를 얼만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북쪽에 대해서 얼만큼 많은 정확한 정보를 여태까지 보여줬습니까? 북쪽에서 쏘는 포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어떻게 날아간지 몇 개를 쐈는지도 늘 몰라서 허둥댔던 게 그 대한민국 정부 아니었나요? 대한민국 국방부였고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그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망신을 당했던 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나요? 북측의 권력이 어떻게 이동되고 어떤 내부 싸움이 있었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얼만큼 알고 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 북측이 핵을 가지고 이런저런 짓 하면 레드라인을 넘을 때에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레드라인을 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 북측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던 게 분명해졌네요. 레드라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럴진데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럴진데 일개 국회의원이 아무리 북쪽에서 넘어왔다고 그래서 정답만을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요. 의견을 얘기할 뿐인 것 뭐가 잘못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요? 전 세계의 매스컴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괜찮아요라고만 하는 말, 그런 정부의 말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나요? 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야기들 여기에 먼저 주목하지 않고 이것을 또 정략으로만 정쟁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은 그래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뒤집으면 막바로 의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존속시키고 번영시켜야 할 의무. 제발 본질을 주목할 줄 아는 그만큼이라도 현명한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돼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